박서보는 현재 국내외에 불고 있는 한국 단색화 열풍의 한가운데 서 있는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단색화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한 가지 색으로 제작한 작품을 말합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현대 미술 작품이 언제 이렇게 세계 미술 시장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을까를 생각하면 감회가 새롭기만 합니다. 박서보는 경북 예천에서 출생하였으며 홍익대 서양학과 재학 당시 스승이 김환기였습니다. 박서보는 1956년 25세의 나이에 당시 기성화단에 대한 저항감의 표시로 일단의 젊은 작가들과 함께 반국전을 선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당시 국전에는 작가 이름만 가리면 한 사람이 그린 것이라고 생각될 만큼 똑같은 경향의 작품들 일색이었다라고 회고합니다. 박서보는 1961년 유네스코 주관으로 진행된 파리 세계 청년 화가 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합니다. 그러나 파리에 도착하자 대회가 1년 연기되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박서보는 그 기간 파리에서 버티기로 결심하고 파리 하수도 청소 등의 노동을 하면서 원제라는 작품을 제작하여 제출하는데 여기서 1등상을 수상하기에 이릅니다. 세계 미술 흐름의 변화에 따라 박서보의 작품 세계도 크게 두 가지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 중 하나는 앵포르멜이고 나머지 하나는 단색화입니다. 이 과정에서 박서보는 세계 미술의 흐름을 수용하면서도 자신의 삶의 경험과 한국적 정서를 덧대어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958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3회 현대전은 한국에서 앵포르멜 미술이 시작된 기점으로 미술사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이것은 박서보가 앵포르멜 경향의 작품인 회화 넘버 1을 이 전시회에 출품했기 때문입니다. 제1, 2차 세계대전 이전 서구에서는 인간은 이성적이며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존재이고 이에 따라 지속적인 사회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고가 팽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세계대전이라는 파국을 맞은 후 인간과 사회는 비합리적이며 소외와 혼돈, 그리고 무의식과 불안을 내포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작품에 표현하여야 한다는 미술사조가 생겨납니다. 이것을 미국에서는 표현주의적 추상, 프랑스에서는 앵포르멜이라고 불렸습니다. 박서보의 회화 넘버 1 이후 60년대부터 앵포르멜이 한국 화단의 주류로 등장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추상화의 저변이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박서보의 작품 세계의 두 번째 변화는 70년대부터 시작된 단색화입니다. 박서보는 70년대 한국 단색화를 이끈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단색화는 작품의 색조보다는 작품을 제작하기 위한 수행에 가까운 반복적인 행위가 핵심으로 꼽히며 2015년도부터 한국의 단색화가 세계적인 조명을 받게 되어 세계 유수의 미술 경매 시장에서 우리나라 작가들의 단색화 작품들이 고가에 낙찰되고 있습니다. 박서보의 작품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원형질 넘버 1-62라는 앵포르멜 경향의 작품입니다. 박서보는 이 작품은 한국 전쟁 당시의 대량 학살, 집단 폭력으로부터의 희생, 정신적 핍박, 부조리, 불안과 고독을 담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 작품은 묘법 넘버 55-73이라는 작품으로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소장 작품입니다. 박서보는 70년대 초부터 단색화인 묘법 시리즈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묘는 묘사하다, 긋다라는 뜻이며 묘법은 자신이 명명한 단어입니다. 이 작품은 캔버스에 물감을 칠한 후에 물감이 마르기 전에
연필과 같은 끝이 뾰족한 도구로 선을 그어 제작합니다. 묘법은 박서보의 어린 아들이 한글 연습을 하다가 잘 안되니까 짜증이 나서 연필로 막 그어버리는 모습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박서보는 묘법에 대해 나는 아무것도 그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작가의 말대로 무언가를 그리기보다는 연필로 캔버스에 있는 물감을 지웠다는 편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묘법에는 작품을 제작하기 위한 단순하면서도 끝없는 연필 긋기를 통한 수행의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박서보가 평생 마음에 담아두었던 비움의 미학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묘법 넘버 170108이라는 작품입니다. 박서보는 기존 백색 위주의 화면에서 벗어나 2000년대부터는 빨강과 초록 등의 강렬한 색채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강렬한 색조의 묘법은 루이비통의 제안으로 가방의 디자인으로 사용되어 2022년에 출시되기도 합니다. 추상화를 감상하다 보면 작품명을 무제 또는 박서보와 같이 숫자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작가가 불친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작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작품명이 작품에 입혀지는 순간 자유로운 감상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작품명을 통해 작품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김환기의 작품명에도 숫자가 많습니다. 그의 일기에서 그는 어차피 작품명은 관람자가 붙이는 것이라고 적은 바 있습니다. 즉, 추상화는 관람자에 따라 자유롭게 해석된다는 말입니다. 추상화를 감상하실 때는 사전에 작가의 전반적인 작품 세계만 알아보시고 개별 작품에 대해서는 어렵게 써놓은 평론에 좌절하지 마시고 자신의 눈과 가슴으로 자유롭게 느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정답은 없는 것이니까요. 박서보는 살아있는 한국 현대 미술사라고 일컬어집니다. 그의 앵포르멜 작품을 시작으로 한국 추상화의 저변이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단색화를 통해 한국 미술작품의 세계로의 본격적인 진출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박서보는 말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추락한다. 그러나 변하면 추락한다라고. 새로운 미술의 경향을 수용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경향에만 편승해서도 안 된다고 해석됩니다. 이것은 박서보가 앵포르멜에서 단색화로의 큰 변화를 시도했고 이후 거의 반세기 동안 묘법 한 가지만을 추구했으며 그 묘법 안에서 다양한 변화를 추구했던 자신의 미술의 여정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